현재 일본에서 연일 한국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매우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래 일본에서 항시 내각이 바뀌게 되면 새롭게 국가별 정책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내각을 정비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내 사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시다 내각은 뜻밖의 내각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한국 때리기는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민당에서는 현재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분위기는 2019년 아베의 수출 규제 당시에 험악했던 국면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은 한국을 고통스럽게 할 구체적인 리스트 작성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떠한 상황이며 과연 일본이 이번엔 한국에 무슨 만행을 펼칠지 각종 사안을 종합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한국 타격 리스트가 한국에 제대로 작동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애초에 고노다로를 총리로 예상한 데다가 기시다는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는 그나마 온건파 쪽으로 분류된 인물이기에 한일 간의 약간이나마 관계 개선을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스가 총리의 경우 아베 밑에서 관방으로 8년간 일본을 장악했기 때문에 경계를 했지만 그는 도쿄올림픽하고 코로나로 사실상 일본 내 이슈로 매몰되어 외교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시다는 존재감은 없었지만 일본 내각에서 오랜 기간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시절 외무상을 5년간 지내면서 한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체득한 것입니다. 기시다는 일본 내부에서 아베가 지금까지 펼쳤던 아베노믹스를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내각 인사 중에서도 외무상만큼은 기시다가 원하는 하야시를 고집하여 임명하며 아베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당선시켜준 것은 아베의 호수다파로 눈밖에 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보수 의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한국 때리기 카드를 발동시켰습니다. 아베 뜻을 거스르고 하야시 외무상을 안친 대신에 한국을 두드려서 극우파를 달래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것도 총리가 되자마자 마치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듯 그간 외무상에서 닦아놓은 경험치를 활용합니다. 그는 한일 간의 역사상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위안부 협의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나름의 여러가지 노하우를 가진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거침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기시다의 자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을 고통스럽게 하자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도에 대한 최고 수위 도발. 기시다 업적에 대한 일본의 평가는 위안부 말고도 독도를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베 정권에서 꾸준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며 국제법상 일본이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기시다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이를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에 방문했다고 강하게 시비를 걸고 나선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의 경찰 그 누가 방문해도 항의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으나 이제 경찰 등 고위 공무원도 문제를 삼고 나선 것입니다. 즉 독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문제 삼는 범주를 점점 넓혀간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을 문제 삼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이젠 경찰청장 등 문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급기야 나중에는 한국 일반 국민들도 독도에 입항하면 거세게 항의하면서 나오는 순간도 온다는 것이죠. 실제 일본 자민당은 독도에 입항하면 한국에 어떠한 제재를 내릴 것인가 리스트를 작성 중입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터졌을 때도 비슷하게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준비한 바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는 독도 문제가 터지면 곧바로 한국의 행정적인 절차를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비롯해 다양한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한국 타격 리스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특정 부품 확대 수출 규제. 현재 일본 자민당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각종 소재 부품 리스트를 점검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는 애초에 일본이 한국이 3대 반도체 주요 물자만 수출 규제시키더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줄 알았으나 한국은 대처 능력이 매우 유연했고 일본 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망을 피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당시 일본 경산성에서 예상한 시간은 6개월, 길어야 1년이면 한국이 항복을 선언하고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재협상은 없던 이야기로 선언하고 나올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한국은 아무런 타격이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친 짓을 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제 수출 규제 분야를 확대하고 전반적으로 타격할 부분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외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반도체 품목 12개가 총 수입의 81%가량 일본산이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 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를 넘는 품목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소부장 분야에서 많은 부분 탈일본을 이루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정 부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서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주요 물자에서 더욱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 여행객의 90% 급감을 경험하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수출 규제를 감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반일 감정이 한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일본 고위급 일부 정치인들은 안 그래도 조용히 수십 년간 일본이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어 왔는데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흑자 폭이 감소했다며 조용한 한국 때리기를 주문했습니다. 겉으로는 한국하고 웃으며 지내는 척하면서 한국의 적자 폭을 크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혹은 캐시카우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수입원으로 생각하기에 굳이 더 이상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적자 폭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인 게이단레는 일본의 극우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한국이 일본을 찾아오고 일본 것을 좋다고 사들이는데 뭐하러 자극하냐는 것입니다. 일본의 게이단렌도 정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가 수출 규제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큰 것은 한국이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의 경우 동맹화가 되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바로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최우선 동맹으로 들어가 일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를 때리자니 이는 곧바로 미국과 직결되어 자칫 한국 공격 시 미국을 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텍사스 주지사와 상무부 장관, 미국 백악관 수석 보좌관까지 등장해 삼성전자를 축하해줬으며 올해 5월 바이든이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맞았는지 일본에서는 대서특필할 정도로 한국이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반도체 숨통을 끊는다는 생각은 바이든 정부의 정면 대결을 신청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미국에는 더 이상 반도체가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에 막대한 세금까지 지원해주면서 한국의 머리를 숙여 반도체 공장을 입점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에는 발주 후 약 40에서 50주 후에 받을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와 메타버스, 인공지능, 데이터 서버 등 각종 반도체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기에 이것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의 큰 손들이 줄 서서 반도체를 받기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이 이 판을 그렇쳐 놓는다면 일본은 한국이 아닌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국도 일본에 당하지만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대체제를 찾고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때문에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차질이 생기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가만히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국내외 사정을 모두 따져보며 자민당의 무식한 수출 규제는 무리수라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카미카제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막무가내 수출 규제를 실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은 최근 일본 반도체를 부활시키고 한국의 반도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TSMC에 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미국 마이크론 D램 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은 미국과 대만, 일본의 삼각 반도체 연합이 한국을 몰아내고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한국 반도체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한국이 필요한 부품의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생산하는 캐파를 늘려서 한국 제품을 대체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 정책은 일본 내부에서조차 혀를 차며 망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후지TV에서는 TSMC가 일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엄청난 패착이라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들어오는 라인은 최첨단 라인도 아닌 28나노 정도의 물량만 뽑아내는 수준인데 이러한 라인에 일본 정부가 5조 원을 써버리는 것보다 일본 내 반도체 개발의 지원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경산성 출신인 시게아키는 이에 관해서 TSMC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라서 무조건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실제로는 이 업체는 일본에서 돈만 벌어갈 뿐이고 일본 경제에는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한 TSMC가 출하된 반도체를 일본에만 우선 공급하며 일본 반도체 부족 현상을 줄인다고 기시다 총리가 말했는데 TSMC가 일본 내 우선으로 이 제품을 공급하기에는 일본이 온전히 제품을 소화할 수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첨단 제품도 뒤처지고 있어서 결국 반도체 찍어 세계적인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남 좋은 일만 시킬 가능성이 대두된다는 것으로 일본의 커다란 실패 정책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일본 정부는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분야 등 한국과 유럽 등이 돈을 쏟아붓는 미래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공정이 낮은 반도체에 5조 원을 배정하며 대만에 돈을 퍼붓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한국 때문에 반도체 패권에 눈이 멀어서 혐한 가운데 엄청난 실수를 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만에서는 일본에서 일할 기술자를 선발하느라 신이 났으며 일본이 주는 돈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한국 산업을 무너뜨리려고 다시 칼을 갈고 있는 황당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반도체에 도전할수록 저절로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